데이터에 따르면 비석 뒤에 있는 자기장 주변에 장벽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현존하는 에너지로 만들어진 벽이 아니래요. 꼭 공간이 한 조각 잘려나간 것 같아요. 이 다음엔 어떻게 하죠? 장벽의 에너지가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있으니까 우선 가장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 희음, 네 자력포 최대 배율은 얼마까지 올릴 수 있어? 3배요.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안전 범위를 넘으면 안 된다고. 5배까지 올려. 8.7배까지 가능해요. 이 귀염둥이한테 맞는 에너지원만 있다면 돌덩어리들을 전부 달로 날려버릴 수 있다고요. 우와, 협회의 이거 자기장 장난 안정기를 아니네. 이용해 자기장을 집중적으로 고정시키고 여러 지점에서 한 번에 컨트롤해서 이 지역의 에너지 파동을 강제로 동기화하죠. 그러면 장벽은 아주 잠깐 그 파동에 대한 저항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러면서 취약점이 드러날 테고 그때 강제로 관통해버리면 돼요. 유니콘의 전력을 동원해서 협력할게. 하지만 일이 종료된 후에는 둘이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줘야 해. 외곽 지원은 이미 충분해요. 다른 헌터들이 이 자기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다른 중첩 자기장과는 다르게 이건 무해한 공간이 아니니까요. 가자. 내가 새로 만든 장비 몇 개 줄게. 공격도 되고 방어도 돼. 사실 그 포 13.2배까지 증폭 가능해. 장 팀장님한테는 비밀이야. 드디어 따라잡았네. 대장! 같이 가! (100년) 만에 우리 타임리프 팀이 다시 뭉쳐서 움직이게 된 거잖아. 일종의 의식이 있어야지. 짜잔! 새로운 달빛 기사단 유니폼이야. 내가 최선을 다해 복원한 전투력 향상 버프형 장비라고. 평민다운 의식이네. 좋아. 마지막으로 우리 전략을 확실하게 정해보자. 일단 여신 성검비 뒤의 자기장은 아스트라이아일 거라고 거의 확신해. 그래서 내가 중력 다츠로 의심되는 몇 개 지점을 표시해뒀어. 첫 번째 임무는 중력 닻을 제거하고 피로스의 파편들을 보내는 거야. 그 다음은 엄지수를 찾는 거고. 이 자기장 안에는 RMFMA가 있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무작위로 다른 위치에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럼 연락이 끊길 수도 있지. 만약 흩어지게 되면 하늘 거리를 기준으로 자신이 왼쪽 캠퍼스에 있을 경우 시계탑에서 합류하고 오른쪽 캠퍼스에 있으면 기사 예배당으로 가. 알았어. 장벽에 취약점이 나타났어요. 각 부대 주목. 공격 목표 조정 완료.
다들 일찍 모이셨군요. 모두 저와 마찬가지로 집에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하신가 봅니다. 피로스의 모든 주파수 위치 추적은 이미 끝났습니다. 곧 피로스가 눈앞에 강림할 거예요. 전 주파수 위치 추적? 지역이식 실험에선 전 주파수 위치 추적 단계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건 당신이 처음에 우리에게 얘기한 것과 다르잖아요. 행성 이식이로는 오류 허용 범위가 낮고 조건이 까다로워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그냥 탁상공론의 이상적인 청사진에 불과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곧 완성될 광경이야말로 실행 가능한 가장 효과적이고 완벽한 방안이라 할 수 있죠. 감히 우리를 이용하다니. 당신 대체... 진정하세요. 여긴 지위와 왕권으로 말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당신들은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내가 당신들에게 진정한 구원과 여명을 보여줄 테니. 엄지수가 정말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는 완전히 미쳤어. 그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발밑의 땅, 그리고 주변의 익숙한 풍경이 그 증거지. 하지만 여기 나타난 게 피로스라면 왜 차가운 건물과 죽은 것들 뿐이고 사람은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야? 생명 에너지가 없는 사물은 에너지 교환 방식으로 강림시키기 가장 쉬워. 엄지수가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했어. 너 정말 엄지수의 말을 믿어? 심지어 그 스스로도 본 적 없는걸? 언니, 또 다른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 혹시 그가 소환에 강림시킨다는 피로스 자체가 애초에 허상일지도.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잘못된 길에서 헛수고를 하는 걸지도 몰라. 우리의 힘으로는 결국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아무것도 흔들 수 없다고. 하늘이 왜 그래? 달라졌어! 가연! 봐봐! 여기가 바로 내 집이야!
우수한 복학생은 나뿐만이 아니야. 타임리퍼도 있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 여기 자기장 융합이 빨라지고 있어. 타임리퍼야. 내가 놈들을 잡아둘게. 넌 숨었다가 틈을 타 내려가. 너랑 상의하는 게 아니야. 심성원이다. 잠깐, 그녀도 있어. 빨리 가. 고집 부리지 마. 시간 딱 맞네. 이건 새로운 시계탑 체험? 보아하니 최고의 복학식은 한바탕 난리를 치는 거겠네. 엄지수. 세계탑이나 기사입니다. 예전에 아스트리아에서 긴장지만이 필요했대. 너는 항상 죽었을 생각했었지. 드디어 너희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선물해 주겠지. 기사월에서 뭘 한 거야? 걱정 마. 난 목표이 너보다 훨씬 높이었지. 그러니까 그들이 마주하게 된 것은 너희가 못 보게 돼. 가자. 아스트라이아의 중력닷 어디에 있어? 통로가 이제 정식으로 열렸으니 곧 나는 모두를 집으로 데려갈 거야. 피로스의 강림은 중단되지 않아. 심성은 네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넌 인간이야. 인간이 행성 한 개의 힘과 줄다리기를 할 순 없지. 하지만 너를 쓰러뜨리는 것 정도는 인간의 힘으로도 충분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다면 네가 억제기에 심어둔 폭파 시스템은 또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때 개조할 때 심어뒀던 건 언젠간 미래의 중요한 순간에 쓰고 싶어서 그랬던 거겠지. 그럼 지금이 그걸 가동시키기엔 최적의 시기 아닌가?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럼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건데? 물론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서
네가 내 완벽한 성공의 순간을 볼 수 있도록 해주려는 거지. 내가 아무도 구하지 못했던 피로스를 구하고 내가 아무도 당해낼 수 없던 심성운을 죽이는 것. 그게 바로 내 승리의 왕관이다! 하지만 난 너와 함께 기다리지 않을 거야. 지금 당장 폭파 시스템을 가동하든지 아니면 바로 내 검에 죽든지 선택해. 어? 너도 네가 생각했던 것만큼 완전히 미쳐버린 건 아니었구나. 그런 눈빛으로 날 보지 마. 너, 그리고 너희의 그 스승까지도 항상 그런 눈빛으로 우릴 바라보곤 했지. 마치 우리 같은 평민이 아스티리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무슨 격려나 동정이라도 받아야 하는 일인 것처럼 말이야. 썩어빠진 왕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사람, 피로스의 죄를 평민들이 함께 짊어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왕국과 아스트리아의 성검 기사이며 광채를 두른 자로 내가 존경하고 우러러볼 본보기가 된 사람이다. 이런 피로스는 정말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썩어버렸어.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학비를 내주던 것도 그 같은 사람이었어. 너, 네가 아스트라이아에 입학할 때 한 말을 잊었어? 그야, 그때 나는 아직 믿고 있었으니까. 나는 너를 믿었고, 그를 믿었고, 왕을 믿었어.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번번이 우리의 믿음을 깨트렸잖아. 타임리프 팀이라 해도 나를 진정한 일원으로 여긴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너는 타임리프 팀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어. 당연하지. 그건 굳이 네가 말 안 해도 알아. 타임리프 팀은 기사소대가 아니야. 기능만 고려해서 특정 분야의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조직도 아니고. 넌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두뇌를 가졌고 우리의 미숙한 아이디어를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시도해줬지. 넌 벌써 잊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먼저 너에게 동료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잖아. 그래서 지금 다시 그 얘기를 꺼내는 게 오히려 더 웃기다는 생각 안 들어? 너희가 먼저 나에게 부탁했지만 오히려 제일 먼저 나를 버렸지. 그리고 지금 너희가 할 수 없는 일을 나는 할 수 있고. 아직도 이해를 못한 모양이네. 타임리프 팀은 힘이 부족한 것도 지혜가 부족한 것도 아니야. 모두에게 필요한 건 정신적으로 하나 되는 동료지 유용한 도구가 아니라고. 네가 유용한 도구라는 건 증명할 필요 없어. 심성은 너 또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구나. 그렇지. 난 네가 누굴 보든 개 보든 내려다보는 그 눈빛이 싫어. 네가 그럴 필요 없어. 아스트라이아의 진짜 중력단치 어디에 있는지 대충 알 것 같아. 기사 예배당에 커다란 녀석이 하나 숨어 있었어. 다행히 우리 셋도 만만한 상대는 아니라 곧장 쓸어버렸지. 나랑 소우빈 둘이 쓸어버린 거지. 나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니 폭탄을 엄청 던져서 그 녀석을 방해했다고.
가는 도중에 중력 닻으로 의심되는 곳 두 군데를 조사했지만 아쉽게도 둘 다 아니었어. 아스트라이아의 중력 닻은 여신 성검비야. 뭐라고? 엄지수, 이 녀석 대체 어디까지 우릴 모욕해야 만족할 셈인 거야? 오호, 가장 위험한 폭탄이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니. 가자. 중력 닻을 파괴하고 아스트라이아를 돌려보내려. 잠깐, 심성은 너 정말 성검비를 파괴할 생각이야? 그러고도 네가 수석 기사야? 성검비는 아스트라이아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우리 왕실 최고의 영광이기도 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잊기라도 한 거야? 흥분하지 마. 너 지금 머리도 산발이고 옷도 엉망이거든? 흥분하니까 싸움에서 져서 털 뽑힌 거위 같다고. 너랑 엄지수 둘 다 같이 죽어. 성검비를 파괴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야? 피로스를 수호해온 역대 기사들이 자신의 검과 신념을 남긴 건 후세에게 그 영광만을 우러러보게 하려던 게 아니야. 성검비에 새겨져야 할 유일한 전승은 수호야. 성검비를 파괴하는 것도 수호하기 위해서고. 난 동의할게. 이의 없어. 이제부터 타임리프의 검은 왕을 위한 것도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야. 이제 쉬게 해줍시다, 폐하. 멈추지 마. 나한테 맡겨. 나 여기 있어. 행성의 강림이 중단되면서 에너지 정체가 발생했어. 그 에너지는 임천시 전체를 파괴하기에 충분했고, 그래서 억지로 충격을 가하는 수밖에 없었어. 억제기가 없어야만 난 그런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었지. 이 점 하나만큼은 엄지수에게 고마워해야겠어. 그렇지 않았다면 억제기를 이렇게 쉽게 파괴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 별에게 아랜다. 고향을 떠난 지 215년. 타임리프 계획 중 두 번째 계획은 불가항력으로 인해 실패했음을
선언한다. 타임리프 이후의 코어가 파괴되어 귀환은 불가능하다. 다음은 세 번째 계획을 시작해야 한다. 제한 영역 타임리프의 힘을 찾아 피로스가 다시 지액이 꺼졌던 시점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별들을 거울로 삼고 달빛을 증거로 삼아 아스트라이아의 영광을 걸고 선서한다. 우리는 한 번도 초심을 저버리지 않았다. 우리는 한 번도 저버리지 않았다. 피로스가 영원하기를. 피로스가 영원하기를. 인천시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상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으며 아직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흘 전의 대규모 에너지 파동은 유랑체의 폭동이 아니었으며 전문가들은 딥스페이스 터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지수가 아무리 대단해도 이렇게 큰 소동을 일으킬 순 없어. 아마 이런 이상현상을 이용한 것뿐일 거야.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든이 그를 잘 지켜볼 거야. 곧 초록불이야. 다 이든 때문이야. 앞으로는 걔랑 접촉을 줄이는 게 좋겠어. 건이야. 너희도 성묘하러 왔구나. 누구 성묘하러 가? 들어갈 수 없는 내 고향에. 물론 성묘라는 표현은 좀 안 어울리긴 하지만 당장은 달리 생각나는 표현이 없네. 신노아가 굳이 하겠다고 한 거야. 난 아니야. 이건 뭔가 있어 보이는데? 아야! 안 빠지네. 소빈! 이리 와봐. 아마 누락된 중력 다칠 거야. 내가 할게. 거음이네. 아니. 이거 기사 예배당의 벽화로 그려져 있던 그 전설 속 왕의 검 아니야?
보도에 따르면 얼마 전 어느 관광객이 비로나 근처의 작은 섬 충랑도에서 신비로운 두상 부조 파편을 발견했습니다. 문화재연구소 소속 전문가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부조 파편은 2034년 발견된 심해 도시 유적과 동일한 문명에 속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10년 만에 레무리아 문명으로 추정되는 유적이 다시 세상의 모습을 보이자 인터넷에서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는 파편이 레무리아 문명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레무리아 문명이 정말 존재할까요? 벌써 몇 년이나 지났는데 연구에 진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요. 혹시 레무리아 문명은 다른 시공에서 온 문명의 씨앗은 아닐까? 외계 생물이 지구의 문명을 이식하고 있는 거지. 저 부조 파편은 복고적인 느낌인데 외계 생물이 저런 스타일을 좋아할까요?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외계 문명일 확률은 대략 34.3%고 레무리아의 문명일 확률은 58.8%에 달해. 그럼 우리 주변에 레무리아인이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네요? 레무리아인도 인간이랑 똑같이 생겼을까요? 생물 진화의 관점이나 생태 환경에서 보면 인간의 형태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적합한 선택이기는 해. 하지만 어쩌면 그들은 낮에는 인간이었다가 밤에는 욕조에 몸을 담그는 인어로 변신할지도 모르겠네요. 욕조? 레무리아인에겐 바닷물과 심해의 압력이 필요한데 평범한 욕조로는 그런 조건에 맞출 수 없을걸? 두 시간 전에 다른 구역에서도 이상 보고가 접수됐어. 데이터 입력이 끝이 없다. 보고서 얘긴 꺼내지도 마. 내 연약한 심장이 힘들어하니까. 내 영혼을 치유할 전방위 마사지가 필요해. 지금은 통화 중입니다. 잠시 후 다시 걸어주세요. 지금 거신 전화가 기욱에게 연결 중입니다. 기욱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여기 신호가 너무 안 좋아서 영상통화는 자꾸 끊기거든. 만약 못생긴 얼굴로 멈추기라도 하면 캡처해서 날 놀릴 거잖아. 그래서 무슨 일이길래 갑자기 나한테 영상통화를 건 거야? 이쪽에서 나는 파도 소리는 뭔데? 어차피 너한테 숨길 수 없다는 건 아니까 네 일이 끝나면 연락하려고 했지. 네가 먼저 나한테 연락할 줄은 몰랐네. 여기 나 그러니까 지금은 통화 중입니다. 잠시 후 다시 걸어주세요. 충랑항에 도착했습니다. 내리실 승객께서는 1층甲板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파편이 발견된 해안은 이미 가이아 생물과학기술 사람들이 봉쇄해버려서 우리는 지금 조사할 수가 없어요. 어제 받았어요. 문화재연구소 고고학팀이랑 한참 실랑이를 했대요. 에버는 고고학팀이 자기장 이상 상황에서 얻은 결과에 오류가 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에버는 최첨단 코어 장비를 보유해서 어떤 환경에서든 과학 연구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연해 지역 바다에 이상 상황이 나타나는 건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에요. 저희도 이런 걸 처리한 경험이 아주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자기장 이상 상황은 특수해요. 다들 해일 같은 재난을 일으킬 위험이 있을지 걱정하고 있어요. 가이아 사람이 관련 해역도 봉쇄해버렸어요. 과학조사를 준비해야 한다면서요. 과학조사 허가증에 적혀 있었어요. 좋아요. 그럼 일단 저는 돌아가서 보고를 올릴게요. 깜빡할 뻔했네요. 최근 자기장 이상 때문에 섬의 신호가 오락가락해요. 통신 연결이 안 되면 비로나 항구로 저를 찾아오셔도 되고 표류병을 띄우거나 갈매기로 편지를 보내셔도 돼요. 쟤들이 이미 네 소식을 나한테 전해줬어. 나뭇가지로 위장할 필요 없어. 그냥 먹이를 주면 돼. 2주 동안 먹이를 주면 아무리 바보 같은 갈매기라도 말을 잘 들으면 먹을 게 나온다는 걸 알게 되거든. 네가 팔을 뻗어서 나뭇가지인 척 했을 때부터. 파도가 널 이렇게 빨리 데려올 줄은 몰랐어. 난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지. 나한테 무슨 일이 있겠어? 충랑도 사람한테 납치당해서 좁고 어두운 방에 갇혀 그림 100장 그릴 때까진 못 나가고 있었을 리는 없잖아. 기다려. 이제 곧 어두워질 텐데 어디 가서 일을 하려고? 에버는 그 누구도 진입하게 놔두지 않을 거야. 그 부조 파편은 이곳의 해저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 그건 웨일 캐슬에서 나온 거야. 그건 웨일 아크로폴리스로 우리가 사는 곳이지 진짜 왕성이 아니야. 그 오랜 세월 동안 레무리아인이 웨일 캐슬의 유적을 발견한 건 처음이야. 레무리아인이 모르는 바다의 비밀은 없어.
이 행성의 바다 어디에도 웨일 캐슬이 존재했다는 흔적은 없고, 전설에 따르면 웨일 캐슬이 어느 날 레무리아에서 분리되었고 우리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 내 추측은 그래. 부조 파편이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비로나 현재의 레무리아인들은 이미 잠수해서 해저를 살펴봤어. 그런데 정말 현존하는 그 어떤 문명에도 속하지 않는 건축물이 해저에 나타난 걸 발견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관찰할 순 없었어. 가이아 사람들이 이곳에 온 지도 사흘째야. 어떻게든 웨일 캐슬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당연히 그 어떤 성과도 얻지 못하고 있지. 정말 웨일 캐슬에 들어가고 싶다면 더 신비롭고 오래된, 더 경건한 방식이 필요해. 정확한 방법인지 확신할 수 없지만 웨일 캐슬은 그곳의 진정한 백성을 거절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 시간이 거의 다 됐네. 나랑 같이 의식에 참여하러 갈래? 바로 지금. 그건 전설 속에서 아주 위대한 의식이었어. 어쩌면 전설 속 위대한 웨일 캐슬에 가장 잘 어울릴지도 몰라. 바다의 달 의식 준비는 다 됐나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가시면 됩니다. 저는 기욱의 집사입니다. 전에 골동품 가게에서 배웠었지요. 지난번에는 제 진짜 신분을 말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와 많은 레무리아인들은 모두 당신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건 믿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번에는 숨기거나 감추는 거 없이 널 제대로 모실 수 있다는 뜻이야. 제가 이 섬에서 앤티크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치도 아주 좋고 음식도 나쁘지 않아요. 오늘 밤엔 그곳에서 묵으시죠. 바다의 달 의식에 대한 전설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군요. 하지만 오늘 의식에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의식의 주인공이야. 그녀는 우리가 산고라고 불러주는 걸 좋아해. 기대되니까. 바다의 달 의식은 모든 레무리아인을 바다로, 고향으로 돌려보내줘. 그리고 육체를 잃은 영혼은 레무리아의 진정한 귀결점인 웨일 캐슬로 돌아가게 되지. 죽음과 죽음은 다르니까.
일족의 노랫소리와 의식의 힘 속에서 죽은 몸은 바다에 녹아 사라지고 생명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게 돼. 하지만 육지에서 죽게 되면 마지막 생명의 에너지는 자신의 연약한 뼈 안에 갇혀버려. 다시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레무리아인에겐 더 큰 고통이지. 웨일캐슬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면 가능할지도 모르지. 달이 가장 높이 떠올랐습니다. 날 따라와. 이게 의식의 마지막 단계야. 일족의 축복과 바다의 뜻이 서로 닿으면 웨일캐슬은 바다의 백성을 위해 길을 열어줘. 조수여, 그녀의 길을 인도하소서. 조수여, 그녀의 길을 인도하소서. 웨일캐슬에서 안식을 얻고 물보라 속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웨일캐슬을 직접 본 사람은 1000년 전에 죽었어. 내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레무리아인도 정말 전설 속의 웨일캐슬로 돌아갈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어. 긴 세월 동안 사라졌다곤 해도 그곳은 여전히 레무리아인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자 모든 영혼이 돌아가 쉴 곳이니까. 그 동경은 오랜 세월 동안 점점 꿈처럼 닿을 수 없는 위로가 된 거야. 그래서 오늘 바다의 달 의식은 확실히 전과는 달라. 그게 바로 산고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고 싶어한 선물이자 유일한 염원이야. 사실 바다의 달 의식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었는데 산고가 서둘렀어. 웨일캐슬로 돌아가는 길이 정말 존재하는지 직접 시험해보고 싶다고 했거든. 만약에 그녀가 정말 돌아간다면 조수가 그녀의 메아리를 가지고 돌아올 거야. 그저 그런 아침.
펜션 안에 있는 이 레스토랑은 오랫동안 외부 손님도 받았고 충랑도 맛집 순위에서 3위 안에 드는 곳이야. 이것저것 먹어봐. 앞쪽은 모두 기본적인 메뉴들이고 이 가게의 시그니처를 먹어보고 싶으면 뒤쪽으로 넘겨봐. 저기 아래 해변 보이지? 네가 주문하면 바로 해변으로 가서 모래를 파고 게를 잡아와서 즉석에서 요리해주는 거야. 집사는 이걸 처음 먹었을 때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대. 먹어보면 알겠지. 안 시키는 게 좋을걸요? 그걸 처음 먹은 날 밤에 악몽을 8개나 꿨어요. 그럼 꼭 시켜야겠네. 네가 뺏어 먹을 수 없게. 기욱형, 누나, 오늘 형이랑 누나랑 같이 놀아도 돼요? 어른들 일은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얌전히 말 잘 들을 거예요. 나랑 이 누나는 아침 먹고 나서 외출할 건데 위험한 일이 있을지도 몰라. 그럼 저는 따라갔다가 위험한 일이 생기면 바로 도망칠게요. 어때요? 마침 저도 밖으로 나가고 싶었거든요. 계속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긴장 때문에 숨이 막혀버릴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다른 일족들은 다들 바다의 달 의식의 메아리를 기다리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날이 어두워지고 만조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건 알지만 가만히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다 먹을 때까지 시간을 줄 테니 잘 생각해봐. 정말 이 귀한 휴일을 우리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는데 다 쓰고 싶은지 말이야. 네! 해야 할 일 없어요? 그러게, 헌터 아가씨는 해야 할 일 없어? 그럼 헌터들은 조용히 지켜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야? 생각이야 있지만 한동안은 너랑 같은 처지라서. 가이야. 그러니까 둘은 지금 똑같은 대상을 관찰하고 있는 거네요? 한마디로 목표가 같다는 거죠? 똑똑하네. 헌터가 가이아의 과학조사에 마음대로 개입할 수 없다는 건 인간 사회의 규칙이야. 하지만 레무리아인이 바다로 돌아가고 싶어 할 때는 그 누구의 허가도 필요하지 않지. 안 그래? 여기 모인 세 사람은
다 똑똑한 것 같네. 네? 방금 무슨 얘기 한 거예요? 어른들 얘기라 안 알려줄 거야. 이 섬의 것이 아니야. 이건 기회야. 어쩌면 조각이 지니고 있는 보수적인 양식을 넘어설 수 있을지도 몰라. 전환점은 살짝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너였구나. 이 섬에 나만큼 날카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이 또 어디 있겠나 했더니 우린 늘 예술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곤 하지. 너무 지루하고 뻔해. 기우, 그런 생각해 본 적 없나? 남다른 예술은 예술적이지 않은 조언에서 나온다는 거요? 맞아. 파괴 자체가 창작의 수단 중 하나인걸. 알겠다. 바로 질서와 파괴의 균형이야. 당신도 알아봤죠? 그게 웨일캐슬에서 온 촉수라는 거. 그렇든 아니든 예술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난 한때 평생을 바쳐 예술의 극한을 쫓기로 결심했고 레무리아가 잃어버린 귀중한 보물을 되찾으면 마침내 그 끝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과거의 내가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깨달았어. 이 세계가 움직이는 한 생명은 멎지 않고 이어질 거야. 그리고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한 예술의 끝이란 건 없어. 질서는 아주 잠깐의 틀일 뿐 그 틀을 파괴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살아 숨쉬는 생명이 이어지는 바탕색이지. 마치 떠돌 수밖에 없는 레무리아인의 숙명처럼요. 바닷속에서 가장 자유로운 물고기는 마음대로 멈출 수 없는 법이니까. 가자. 계속 여기 있으면 우리 숨소리도 거슬린다고 할 거야. 아저씨가 평소엔 거차림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서 몰랐는데 굉장히 생각이 깊으신 분이네요. 꼭 우리 할아버지 같아요. 기욱형, 형은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소원 같은 거 있어요?